자, 여러분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와 문화 지역에 대해서 우리 방금 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표적인 거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는 언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언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의 우리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언어라는 게 잠깐만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요.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란지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기능을 하죠.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언어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 한글을 씁니다. 가나다 우리 훈민정음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쓰죠. 이러한 문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문자로 된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서요.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란지 문화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문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의 파란색 하겠습니다. 하나의 민족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언어로 문화지를 구분하느냐? 하나의 민족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다? 같은 문화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는 얼만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세 개의 언어를 크게 구분을 하면 요렇게 지금 지도처럼 왼쪽에 있는 지도처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것들을 다 외운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님도 못 외워요. 근데 크게 세 개의 언어들을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것들을 보니까 인도 유럽 어족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영어입니다. 이거 영어 플러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큰 범주 내에서 인도 유럽 어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크게 들어가는 게 우랄 알타이 어족 그리고 셈 어족 여기가 주로 아랍어 계열들 있고요. 중국 티베트 어족도 분홍색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중국어. 그리고 독자적으로 쓰는 거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독자적인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언어 지역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언어 지역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문화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문화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한 인구 비율을 보면 중국어 가장 높아요.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하면 이 사람도 그렇죠. 중국 문화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영어를 쓰는 세계 8점 영어권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고 힌디어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권 문화, 에스파녀, 라틴 문화 이런 식으로 문화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문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래서 언어를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화 지역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 왜? 언어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게 된다?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교라는 녀석이에요. 지금부터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 불교, 그리스도교, 뭐 뭐 프로테스탄트, 뭐 신교, 구교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이런 것들 우리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 종교도 사람들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디에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해당 지역의 의식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의 종교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무엇이 된다? 기준이 된다. 종교라는 것이 종교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는 문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문화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교 문화입니다. 세계 주요 종교 중에서 그리스도교 문화 지역에서는요, 높고 뾰족한 탑. 높고 뾰족한 탑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바로 대표적인 경관이 이거죠. 십자가를 세운 성당이나 교회 경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나 주변에 있는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명한 교회나 성당을 가시면 대체적으로 높고 뾰족한 탑들이 보이고 사진에도 지금 보이죠? 높고 뾰족한 탑들이 있고 이 위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이 위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생활 양식을 또 종교의 영향을 받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대표적인 종교를 통해서 대표적인 건물 경관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불교 문화 지역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불교 문화 지역은요, 사찰, 그리고 불상, 탑 등의 종교 경관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진은 선생님이 이번에 여행 갔던 대만의 까오슝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까오슝이라는 도시에 불광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절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엄청나게 큰 절인데요. 절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게 전부 다 탑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시면 가장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탑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탑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절 가장 위에 절의 가장 높은 부분에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불상이라든지 이러한 탑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찰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우리가 무슨 지역이다? 불교 문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이러한 불교의 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이슬람교 문화 지역입니다. 이슬람교 문화 지역을 살펴보시면요. 이슬람교 문화 지역에서 종교 경관을 한번 보시면 우선 둥근 지붕이다.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는 이 사원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모스크.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게 다 모스크 사진들인데요. 전부 다 탑이 다 뾰족하죠? 뾰족한 탑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붕은 둥글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러한 이슬람교의 사원을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의 사원의 이름을 모스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당연히 이러한 종교 경관이 나타나고 당연히 생활 모습도 당연히 이슬람교 교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식문화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 바로 무엇을 한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음식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인식을 하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고기를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힌두교 문화 지역입니다. 힌두교 문화 지역인데요. 이 힌두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는 바로 인도의 민족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마다 다른 신을 모셔요. 그래서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이 굉장히 많아서 지역마다 다른 신을 모시는 사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옆에 사진에 있는 게 여기가 힌두교 사원 사진이에요.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마다 이러한 사원들이 한계가 있는 게 정말 많다고 해요. 근데 여기마다 모시고 있는 신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또 모시고 있는 신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숭배를 합니다. 소를 숭배를 하기 때문에 소는 신성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얘가 소인데요. 소가 무슨 동물이다? 바로 신성한 동물이라는 거죠. 힌두교 교리에 따르면 힌두교의 최고 신이 시바신이라고 있는데요.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하다고 여긴다고 해요. 신성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를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음식 문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개의 종교가 이렇게 크게 그리스도교, 어떤 종교가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라색 지역이 좀 많지만 이슬람교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 지역, 요 노란색 불교 지역, 갈색 힌두교 지역이 있고요.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으로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가 달라지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어떠하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세 개의 이제 문화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문화 지역 구분하는 기준에서 대표적인 기준, 종교에 의한 거, 그리고 언어에 의한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한번 세 개의 문화 지역들에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어서도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